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이혼한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죄다 나가서 놀 때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건 하나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보거나 혼자 습작을 하는 것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 저는 남들보다 글쓰기를 잘해 상장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들도 저에게 항상 우리 주인은 커서 글 쓰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곤 하셨죠. 어린 마음에도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제 스스로도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넘쳐 흘렀더랬죠. 저는 대학에 진학해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공모전에도 꾸준히 작품을 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자신만만해서 완성한 저의 작품은 당선을 비껴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천재가 아니고서야 어린 작가의 작품이 당선의 문턱을 넘긴 어렵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일까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덧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끝까지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친척분의 소개로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글 쓰는데 올인하고 싶었지만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었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저희 이런 마음을 엄마는 아셨던 걸까요? 저희 엄마는 내키지 않은 출근을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나중에라도 꼭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 지금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많이 경험할 때야. 남들처럼 돈도 벌어보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나중엔 결혼해서 네 애도 낳고 그럼 그 경험들이 다 녹아서 분명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딸.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글이라는 게 사람이 쓰는 건데 엄마의 말처럼 제가 너무 생각이 짧고 경험이 짧으면 그만큼 제 글은 어린 아이의 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 후 우울한 마음을 완전히 벗자 생각하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나중엔 다 녹아서 제 작품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이 온통 제 교과서 같았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제 일에 막 재미를 붙였을 때였는데 그간 출근하며 종종 지하철에서 보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에 혼자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는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얼굴이 붉어져서는 허둥지둥하던 이 남자는 예상하시는 대로 저의 전남편이에요. 남편은 종종 저를 볼 때면 말을 걸고 싶었지만 괜히 망신만 당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뭐에 홀린 듯 저에게 말을 걸었다 하더군요. 아무튼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그런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된 건 아니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연인 사이가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직장인이었고 서로 회사는 달라도 퇴근하고 만나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조언을 주고받으니 그건 그거대로 참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던 일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장점은 여자친구인 저에게 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같은 회사 동료들도 연인이 이것저것 간섭을 해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남편의 간섭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래 만나보니 이거 역시 남편의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남편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연애하면서 저에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꼭 맞벌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연애 3년 만에 프로포즈 해왔을 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기다리던 프로포즈였으니까요. 연애하면서 평소 대화를 많이 한 저희는 서로 집 형편이 비슷하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양가가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집은 시집이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는 예비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여자도 능력 있으면 나가서 벌어야 한다는 주의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녀 구분하며 일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듣자 하니 요즘은 결혼도 반반 결혼한다더라. 물론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차 아이가 생기면 집에서 살림하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당신 너무 며느리 시집 오기도 전에 부담 주지 마. 애기 생기면 당신이 봐줄 거야. 그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래요? 요즘은 다 육아휴직 쓰고 애 키우면서 회사만 잘 다녀요. 안 그러니? 엄마,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 많이 써요. 그건 저희가 그때 맡아서 알아서 할게요. 어머, 남자가 그걸 왜 쓰니? 보는 눈도 있는데. 여보, 이제 그만해.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사돈, 아드님이 아주 현명하네요. 그런 문제들은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시죠. 안사돈 말씀대로 요즘은 저희보다 애들이 더 잘하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오늘은 반가운 날이니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시죠. 저희 아빠 덕에 상견례의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고 요즘 세상 찾던 시어머니는 혼수 준비하는 저에게 옛날 고리짝 같은 반상기, 은수저까지 모두 다 해오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이불을 돌려야 한다며 목록을 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혼수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보고 당장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친척들에게 이불을 돌리실지 반상기며 은수저를 받으실지 고르라고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를 싸고 둔다며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신이 받을 이불 세트와 반상기, 은수저를 포기하고 친척들에게 돌릴 이불만
준비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집끼리 결혼을 하는 건데도 결혼은 이상하게 여자 쪽이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저는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구매해서 저희는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저희 신혼집으로 빌라를 계약할 때도 시댁에서는 조금 소란이 있었는지 나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리러 가니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처음 듣는 말을 쏟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빌라는 살 때부터 손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넌 어쩌면 말릴 생각을 못했니? 저는 혼수 문제 말고는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생각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으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을 남편이 들었는지 저 대신 남편이 나서서 수습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무슨 생각이 있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받아서 가라고 했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덜컥 집을 사면 어떡해? 엄마, 아파트가 무슨 당첨되면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요? 중도금이며 잔금이며 돈 엄청 들어요. 지금 이 빌라 대출도 저랑 와이프가 다 갚으면서 살아야 해요. 아니, 아파트야 사기만 하면 오를 텐데. 그리고 니들 둘이 벌잖아. 무슨 걱정이니? 그깟 대출금 둘이 벌어 갚으면 되지. 어허, 돈 하나 보태지 않았으면 조용히 해, 이 사람아. 지들이 좋다고 한 걸 왜 뒷북이야? 오히려 난 잘한 것 같다. 남의 집 살면서 이사하면 애는 언제 낳니? 잘했어. 이제 둘이 결혼도 했으니 차차 자손도 보고 니들 즐겁게 살아. 꼭 말을 저렇게 해서 나만 나쁜 시비 만들지. 에휴. 저는 시어머니 따라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대로 숨도 못 쉰다는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왜 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우리 집은 내가 벌어서 혼자 대출금 갚아도 충분한데 엄마 말대로 아파트에 가면 나도 자기도 같이 벌어서 내야 하잖아. 당신 글 쓰고 싶다며 그냥 욕심만 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도 충분히 넓고 좋다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까 시댁에서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순간은 앞으로 평생 이 남자와 소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더 했고 임신 후 출산에 임박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희 수입이 줄어든 만큼 더 벌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줄일게 라고 말했는데 애도 태어났는데 여기서 더 줄일 게 어딨어. 괜찮아. 내가 더 벌 수 있어. 남편의 말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녔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조금씩 했어요. 공과금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악착같이 독서와 습작을 하고 작은 공모전이라도 참여하는 등 저는 저대로 제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직에 성공한 남편은 소박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자고 하더니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배운다며
그 비싼 골프 장비를 사드리지 뭐예요. 그리고 함께 밥 먹을 때면 은근히 동료 와이프 이야기를 하며 저와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에 강 과장님 계시거든? 그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부서에 이번한 승진한 김대리가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대기업 다닌대. 처음엔 대충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제 자격지심인지 남편의 말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나도 다시 회사 다닐까? 당신 혼자 버는 건 역시 좀 힘들지? 라고 말했고 남편은 됐어.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글이나 써. 우리는 뭐 남들처럼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애한테 비싼 사교육 시킬 것도 아니니까 나 혼자 벌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말은 괜찮다 였는데 저는 은근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고 그 후 저희 부부는 조금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이며 신발 그리고 옷들을 사오는 거예요. 차도 외제차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안 혈안이 되어 있지 뭐예요. 그런 남편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자기야, 요즘 무슨 스트레스 있어? 요즘 영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엔 몰랐는데 이젠 나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들이 은근 보이는데 투자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 요즘 밖에서 운전하면 국산차는 끼워주지도 않아. 나 오늘도 집에 오는데 안 끼워져서 얼마나 돌아왔는데. 남편의 그런 변화는 고스란히 카드값과 신규 대출로 저에게 다가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직을 생각하며 당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디 가서 푼돈 벌어오지 말고 집에서 글이나 쓰라고 하는데 이젠 그 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당신이 안 하던 사치를 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사치 아니라니까. 예전엔 젊고 어리니까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해 줬는데 이젠 궁상 맞다고 생각해. 직장 생활도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자기는 내가 궁상이나 떠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능력으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아들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고 그나마 다니던 파트타임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아픈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요. 짙은 한숨으로 병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저처럼 아이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힘드냐며 복도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겠냐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의 호의에 저는 좋다고 병원 복도에 나갔고 그날 이상하게 한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꺼내놓았어요. 애기 엄마가 마음고생이 심하네. 내 말 잘 들어요. 부부라고 해도 모든 걸 같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내 몫은 내 몫대로 챙기면서 남편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해요. 괜히 다 끌어안지 말고.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부부가 되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저는 어쩌면 점점 제 자신보다 가족의 일원으로 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이 있고부터 더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남편만 믿다가는 같이 쪽박을 찰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그간 소소하게 투자로 번 돈과 여러 작은 공모전에서 당선된 당선금을 모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들이 호기심해하면 큰일이 날 일이지만 저는 직장 경험과 그 분야 지인들도 많아 조금씩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투자 종목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그렇게 불안했던 제 생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눈에 점점 심해지는 허영심과 남의 눈만 의식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 앞에 있는 남편은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저에게 하는 거예요. 영우 교육에 신경을 좀 써. 내년이면 유치원 가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남들처럼 영어 유치원 보낼까? 영어 유치원? 거기 다닐 돈은 있어? 없어? 내가 그렇게 매달 벌어와 주는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집 대출금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제차 대출금, 거기에 당신 카드값까지 우리 지금 겨우 먹고 사는 거야. 아이씨, 꼭 그렇게 조목조목 말해서 사람 기분을 잡쳐야겠어? 다른 와이프들은 남편 기 죽지 않게 하려고 친정에서 돈도 좀 가져오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그 잘난 글만 쓰면서 여태 뭐 했냐? 돈도 안 되는. 제 꿈을 지지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본심에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에 병원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준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저는 그 후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글쓰기도 꾸준히 했고 주식 투자도 슬슬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작든 크든 공모전에 제 작품을 냈고 그렇게 작지만 몇몇 군데에서 당선이 돼서 상금도 받고 주식 투자로 꽤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조금씩 제 통장엔 잔고가 불어났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란 이런 걸까요? 살면서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살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제 불안을 잠재워주고 앞으로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이 이런다는 걸 진즉에 알았다면 더 돈에 집착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집에 여윳돈이 없어 제가 번 돈으로 아이 유치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는데 제 자식을 위해 제가 번 돈을 쓰는 그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열심히 돈 번 보람도 있고요. 이 사실을 절대 알 리 없는 남편은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며 연신 영어 유치원 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며 남들에게 이상한 허세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린 아이를 두고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엔 영어 유학을 보낼 계획이라는 둥 도저히 옆에서 들어줄 수 없는 말을 해서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생각이 짧았나 봐. 우리 엄마 말대로 이 집 팔고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하자. 요즘 애들은 아파트에서 안 키우면 무시당해. 무슨 돈으로 아파트 일가.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모자라서. 영어 유학? 당신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우리 분명 그때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자고 했잖아. 다 못 모를 때 얘기지. 우리 영우도 조금 더 커봐. 당장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아빠 직업이 뭔지, 우리 차가 뭔지 그런 걸 따질걸? 그래서 하는 소린데 당신 그 대도 않는 글 그만 쓰고 일하는 거 어때? 시덥잖은 알바 말고 당신도 공부해서 공무원 할래?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되도 않는다니. 응원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남편의 무시에 저는 그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는 그간 제가 쓰던 가계부를 던져주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경제권을 가지라고 말했죠. 찬찬히 가계부를 보던 남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급기야 가계부를 바닥에 던지며 저에게 화를 내는데 여태 엉망으로 내 돈 다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고? 엉망? 거기에 내가 뭘 썼는데 다 당신이 저지른 거 메꾸고 생활한 흔적이야. 나 어디 나가서 그 돈으로 티셔츠 하나 못 사 입었어. 누가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래. 적당히 눈치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괜찮다고 해도 벌 생각을 했어야지.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 우리 회사 와이프들은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남편한테 명품 서프라이즈도 하고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더라. 저는 이 인간에게는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이 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니 남편은 그 반대로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제가 아무리 아이를 위해 이해하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나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냥 홧김에 그러는 거면 나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만해. 당신 뭐 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요즘 회사에서 뽑아주지도 않아. 글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더는 기가 차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간 착실하게 찍힌 제 통장을 꺼내 남편 면상에 던졌죠. 사실 그간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어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얼마 전 목표하던 1억을 달성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참 쉬워 보이지만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제 나름의 큰 돈이 들어갔기에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었죠.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얼굴로 제 통장을 봤어요.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데 입으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까지 센 남편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1억?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이야. 그런데 왜 이 돈은 가계부에 없어? 아까 말했잖아. 그 돈으로는 내 티셔츠 한 장 안 사 입었다고. 그 가계부 잘 봐. 우리 영우 유치원 입학금도 내 돈으로 냈어. 당신 월급은 당신의 허영심 채우는데도 간당간당한지 이미 오래야. 아니,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부부는 공동체인데. 그리고 여기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아니야? 공동체? 그리고 당신 돈을 여기에 넣고 싶어도 남는 게 없어서 넣을 수도 없었어. 아까 당신이 말했지? 당신 아니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 그만 무시하고 이혼해. 아니, 아까는 내가 홧김에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은 혼자 이렇게 벌면서 이걸 혼자 쓰려고 했어? 홧김? 혼자? 방금까지 네가 한 말을 생각해. 누가 그러더라? 너도 네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여태 네가 싼 똥 내가 치우면서 나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도 언젠가는 예전 그대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너는 점점 더 똥밭으로 구르더라. 나까지 그 똥밭에 구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헤어져.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저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잘못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다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찍힌 돈에 눈이 돌아갔다는 것을요. 저는 현재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애 키우면서 이만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글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는 저에겐 일기처럼 생활이 되었고 언젠가 제 인생에 역작이 나올 거라는 것엔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이혼 후 남편은 그놈의 허영심의 대가로 갖고 있던 집도 날리고 월급도 압류를 당했어요. 그렇게 서로 허세 부르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게 남의 눈 의식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아이는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닌대요.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나도 엄마처럼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멋져. 제 앞에서 그 작은 엄지를 치켜 올려주는 아들을 보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에게 인정받은 후로 더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들이 그렇게 믿어주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 잔고는 여전히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불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저는 이 돈으로 저희 아들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웃는 얼굴을 지켜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 모두 인생의 늘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